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미분양을 좀 줄여보겠다. 지금 이거를 더 풀어봐야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풀어준다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. 취득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금매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사다리입니다.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긴급하게 열려가지고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. 대통령이 주재한 거예요. 엄청나게 중요한 거겠죠. 그리고 정부도 현재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. 근데 포인트는 실수요자에게 이 정책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하나씩 제가 살펴볼 예정입니다. 먼저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해준대요. 원래는 그 1주택자가 그 분양권 당첨이 되면서 서약을 쓰게 돼 있어요. 나는 기존 주택 처분할 겁니다. 그런 경우에는 입주 가능 이후 6개월 내 처분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금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천천히 파셔라. 지금 바로 안 팔아도 되니까 좀 천천히 파셔라 라고 한 거예요. 좀 재미있는 거는 서울의 매도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. 매도자들이 매도를 포기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금액이 너무 떨어지고 매도 물량이 너무 쌓이니까 포기한 것 같은데, 이렇게 하면은 시장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매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요거를 이제 12월에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하고요.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, 우리가 분양권을 거래할 때 사실은 계약금만 가지고 하잖아요. 나머지 60%는 중도금을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 요런 데서 중도금을 보증을 해줬다는 거예요. 근데 9억 이하 주택에만 보증을 해줬었거든요. 요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규제예요. 그래가지고 어디 광진구 어디가 미분양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. 9억이 초과돼 버리니까. 근데 이제 바꿔서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서 대출을 보증해주겠다.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재개발,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호재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 어지간한 분양가가 이제 10억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런 게 없다면은 미분양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미분양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생각에서 낸 정책인 것 같아요. 다음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라고 하는데 이미 많이 해제했어요. 많이 해제했는데 지금 이거를 더 풀어봐야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자, 조정지역이 현재 주는 규제가 뭐예요? 양도세 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취득세 규제는 그대로잖아요.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. 대출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금리 때문에 이 대출의 한도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물량만 더 나오게 해서 안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금융규제, 그 다음으로 금융규제 정상화 반환. 솔직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무주택자 LTV 50% 완화 이거 말고는 큰 내용이 없더라고요. 근데 무주택자들이 지금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어요. 그동안 집을 안 샀다는 것 자체가 집값이 떨어질까봐 안 사는 사람들인데 LTV를 풀어준다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. 어차피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 LTV 풀어준다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. 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LTV 50%로 받으면 대출이 내가 버는 월급보다 대출이자 더 나오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차라리 풀어줄 거면 다주택자들 규제를 풀어줬어야 돼요. 이 정책의 초점이 1주택자, 무주택자 실수요자들한테 맞춰져 있다라는 게 전 느껴집니다. 왜냐면 다주택자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.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. 지금 물건들이 금매가 많이 나온 이유가 A라는 주택에 전세 보증금이 역전세가 났어요. 그럼 메꾸기 위해서 좀 더 안 좋은 B, C 이런 애들을 팔아서 그걸 메꾸려다 보니까 점점 이게 도미노처럼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다주택자는 뭐 대출 풀어주는 게 없고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지어 취득세 규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쉽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나름 뭐 취득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언급조차 없더라고요. 그거는 이번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주택자 이거 풀어도 현재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. 다주택자들한테 좀 풀어줘야지 이 도미노를 멈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. 이거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은 15억 초과는 말도 안 되지만 아파트 주담대를 아예 한 푼도 안 해줬어요. 빵원. 특히 서울 같은 데는 15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꽤 많거든요. 그런데 무주택자 1주택자들에 한해서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한다. 자,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무주택자 1주택자는 취득세 규제에
영향이 없어요. 그래서 대출만 된다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강북에 사시는 분이 강남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분들은 이 살 분들이 아니에요. 이미 그 금리 때문에 지금 살 분들이 아닌데, 1주택자들은 기존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이거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갈 수는 있을 거예요. 1주택자들은 기존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걸 팔고 다른 데 갈아타기 하는 수요는 꽤 나올 것 같아요. 10억짜리를 팔고 뭐 15억으로 가고 싶은 분들 계셨을 텐데, 그렇게 학군 때문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 것 같다.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럼 15억 초과 아파트는 좀 수요가 늘어나고 그 밑에 거는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결국 또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닌가? 그런 생각을 하는데,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뭐 그렇게까지 아주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. 또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아예 이사갈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. 그 1주택자들은 대부분 뭐 디딤돌 대출이니 이런 정책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많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렇게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, 그래도 뭐 크게 그 시장을 반등할 만큼의 역할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무주택자, 다주택자들한테는 해당이 없으니까. 다만 그런 경우는 있겠죠. 1주택자가 이사는 가지 않는데 그냥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.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쓰거나 뭐 다른 데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투자, 요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요게 제일 좀 의미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내년 초에 시행을 한대요. 아, 환장하겠어요.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내년 초에 시행한다니까, 아, 이게 또 거의 희망 고문이 아닌가 싶은데요. 어쨌든 요 끝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하고 있으니까 점점 규제를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취득세나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,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사다이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